네, FOMC 회의를 보내고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면서 시장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변수는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PI부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무난한 둔화세가 확인은 됐는데 항상 연준이 이제 주목했던 것이 슈퍼코어라고 해서 근원 CPI는 사실 최근에 이 속도도 심상치가 않고 4%에 육박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FOMC 회의를 잘 보냈거든요. 네. 경계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뭐 CPI라든지 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네, 1차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파월이 준 이제 일종의 산타 랠리, 네. 파월이 산타로서 선물을 준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을 줘서 일단은 그날은 되게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루 만에 좀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저는 이제 어찌 해석하냐면 사실은 그 선물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미리 도착해 있었다. 아, 근데 다만 그것을 산타가 파월이 뺏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냥 너 계속 가져라는 얘기를 FOMC에서 해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거꾸로 말하면 추가적으로 더 줄 선물이 있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하루 만에 하루짜리 이게 상승장이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시지 않을까. 사실은 이번에 파월이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면 그 사이에 올라갔던 걸 다시 내려갈까 봐 네. 걱정한 것이 지금은 조금 욕심들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지금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월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슈퍼코어 말씀 잘 주셨는데 파월을 포함한 FOMC에서 가장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의 대표적인 네. 건데, 슈퍼코어가 10월 달 이후 11월 달에 0.3% MOM에서 전달 대비 11월은 0.4% 더 올라갔죠, 사실은.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마 연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대충 저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아직은 좀 내려온 게 어렵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어젠가 발표된 임금 도 여전히 한 5% 전후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준이 기대하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소위 골디락스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복병들이 좀 있는 상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장단기 금리 차를 포함해서 기업의 이익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올해 우하향에 왔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네. 돌아서느냐, 그것이 이제 사실은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계단식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냐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미리 이제 선물은 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미국은 다우가 역대 신고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인데, 사실 우리 시장은 그만큼의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미국 시장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산타 파월의 역할이 또 중요하긴 했는데 매번 또 번복했던 일이 많아서 이번에 그 산타 파월의 말을 믿고 우리가 더 봐도 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연준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길 장거에서 큰 변화의 조짐은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다만 번복이라는 표현이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그 정책 변화를 준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맞아요. 정보의 그런 수치에 그러한 그 기반한 정책 변화는 언제든지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N이라는 어떤 그 N이라는 것이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향후 그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란.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물가가 다시 튀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네. 있다라는 것을 열어뒀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사실은 연준이 경제 전망을 이번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게 했습니다. 성장률도 뭐 나름 유지하면서 실업률도 상당히 좀 안정화되게 봤고,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전보다는 더 떨어지는 걸로 잘, 소위 골디락스 모양새를 다 갖춘 걸 봤는데, 다만 과거의 경험이 연준의 경제 전망이 잘 맞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변곡점에서는 이거는 연준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예측가들의 숙명입니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 말만 믿고 투자를 완전히 하는 거는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가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한 반만 믿으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그 발언들이 정책 그 분위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긴축 종료를 공식화하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내년에 기대감을 더 살리다 보니 일단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뭐 신재생, 바이오, 뭐 2차 전지, 배터리 성장 섹터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쪽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를 믿고 내년 좀 베팅을 해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미리 당겨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월을 바닥으로 11월 지금까지의 랠리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파워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장주,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포함한 성장주들이 급등을 상당히 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또 급격하게 더 내려갈 거냐. 그거는 사실은 만일 그렇다면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오히려 거거든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경기 침체가 네. 온다고 사실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아예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바닥을 잡으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리만 가지고 성장주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부터는 조금 네.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지금 파나마 운하가 병목에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정도가 파나마 운하가 가장 물도 꽉 차 있어서 내년도 지금부터 건기 내년 4월까지를 잘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이 다 말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나마 운하의 지금 가동률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네. 관련된 그러한 운송 네. 또 철도 또 심지어는 이게 해운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항공 화물까지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쪽과 관련된 수혜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물동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물류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새로운 이제 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있는 쪽이라고 해서 아예 베팅하기보다는 다른 이제 투자의 팁을 찾는다면 최근에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사실 반도체거든요. HBM 갔다가 온디바이스 AI 갔다가 CXA라는 새로운 키워드까지 나오면서 그 순환이 빠르게 돌고 있는데 사실 대장주들이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조금 더 반도체 쪽에서는 기대가 유효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장기적인 투자 테마로 인공지능 AI는 AI.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남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많이 달렸죠,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엔비디 같은 경우는 PSR,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게 거의 한 40배, 50배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네.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엄청난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은 거기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크진 않죠.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인공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다시 내년에 회복되느냐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네. 혹시라도 주춤하면 주가는 다시 좀 쉬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고점 트라이들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는 좀 냉정하게 그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 여기서 상승폭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히려 파나마 운하 관련한 병목 현상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신박했던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들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테마 중소형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 속에서 요즘 들어서는 또 대형주들이 좀 온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 효과를 기대하면서 또 분위기를 같이 좀 잡아가 봐도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연초 효과라는 게 1월 효과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아노말리라고 하죠. 보통 이상 현상, 보통 이제
왜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1월 달에 그냥 주가가 올라가지? 네. 크게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효과죠. 12월 달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예, 그걸 네. 들어오면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증가하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쪽이 심리학적인 거지긴 하지만 연초되면 뭔가 모든 게 신년이 시작되면서 희망에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데 그럼 대전제는 12월에 좀 빠지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어찌 보면 조삼모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좀 빠지면 1월 달에 올라가는 올리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1월 효과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배팅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고 그 상황을 12월 달 숫자들을 좀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한 2주 가까이 남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또 모멘텀도 연초엔 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올 초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네. 엄청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용두사미가 됐죠.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용두의 차례가 됐네요. 다시.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연초에 3월 달에 전인대가 있긴 하지만 그때 전에 보통 분위기가 내년도 그런 경제 성장률을 어디서 낼 건지를 발표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잖아요. 대략적으로는 내년도도 5% 성장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재정 부양책 쪽에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개인들한테 돈을 뿌려줄 수만 있다면 그건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연초에 대한 또 관전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진단 오늘은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